오늘 식사는 보쌈과 해물찜입니다. 포장지를 다 벗기기도 전에 먼저 한 입. 음식에 대한 집념은 눈보다 손이 빠를 정도인데요. 의자에 앉을 새도 없나 봅니다. 원래 이렇게 서서 드세요, 음식을? 서서 먹으면 소화가 좀 잘 되거든요. 그래서 서서 먹어요. 허겁지겁 먹기 시작하는 서정 씨. 보는 사람이 없는 집에선 식탐에 대한 조절이 더욱 힘들답니다. 여유로운 오전, 집안 청소가 한창인 양서정 씨를 찾았습니다. 남들보다 몸집이 큰 그녀에겐 간단한 집안일조차도 쉽지 않은데요. 노인 거 받아, 나 노인 거 받아. 이거 노젓는 거잖아, 노젓는 거. 앉았어, 노젓는 거. 의자는 청소할 때 빼놓을 수 없는 필수품. 몇 번 허리를 숙이다 보면 이내 지치고 맙니다. 아니 그냥 그냥 한 5분 서 있어도 힘들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가빠. 여기가 이렇게 가빠. 실례지만 지금 그럼 몸무게가 좀 어느 정도 나가시는 거예요? 119.9 나왔더라고 저번에 보니까. 청소 후 허기진 배를 달래려는 양서정 씨. 이것저것 고민 끝에 그녀의 손에 들린 건 냉동 피자. 귀찮으니까 뭐 이렇게 막 해먹고 막 이러는 거 힘드니까. 뭐 이것도 3분 요리, 이것도 3분 카레, 3분 간짜장, 3분 햄버거 스테이크. 배고프니까 막 몸에서 많이 기다려주질 않아요. 집안 곳곳에 놓인 인스턴트 식품과 고칼로리의 간식. 빼곡한 전단지는 평소 생활을 짐작케 하는데요. 사실은 제가 코로나 터지고 나서 코로나 된 지 한 3년 됐잖아요. 배달 음식 더 많이 시켜 먹는 것 같아요. 이런 음식들이 몸을 더욱 상하게 만든다는 걸 모르는 건 아니지만 순간의 배고픔을 참기가 더 힘들다는 양서정 씨. Good, best. 드시면 좀 기분이 좋아지시나 봐요. 엔도핀이 팍팍 쏟아요. 10분도 지나지 않아 사라진 피자. 아직 식사가 끝난 건 아닙니다. 허기만 겨우 면하고 본격적인 식사는 이제 시작. 욕구불만이 막 치매로 오를 때가 있어요. 그때 막 음식으로 폭풍으로 흡입을 하고 나면 배가 쫙 포만감을 느끼죠. 아, 그럼 지금 이제 피자 드셨는데 또 뭐 드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저거는 양도 안 차요. 동네 웬만한 배달 음식점은 모두 섭렵했다는 서정 씨. 오늘 식사는 보쌈과 해물찜입니다. 포장지를 다 벗기기도 전에 먼저 한 입. 음식에 대한 집념은 눈보다 손이 빠를 정도인데요. 의자에 앉을 새도 없나 봅니다. 원래 이렇게 서서 드세요, 음식을? 서서 먹으면 소화가 좀 잘 되거든요. 그래서 서서 먹어요. 허겁지겁 먹기 시작하는 서정 씨. 보는 사람이 없는 집에선 식탐에 대한 조절이 더욱 힘들답니다. 엄마 아빠 갑자기 1, 2년 안에 다 돌아가시고 완전히 주저앉아 버려서 병이 확 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집이 좀 기울었죠. 기울어서 막 이리저리 이사 다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어려워진 거지. 환경에 적응을 못했어.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열받으면 먹고 화나면 먹고 욕구불만. 막 먹고 포만감 느끼고 나면 기분이 막 좋고, 어떤 다른 사람들은, 나를 봐온 사람들은 먹을 때 보면 행복해 보인대. 그래서 말을 못 하겠대. 먹으면서 스트레스는 해소되었겠지만 몸엔 하나 둘 좋지 않은 적신호가 생겼죠. 이게 다 제가 먹는 약입니다. 고혈압 뇌경색약, 당뇨약, 그다음에 인슐린. 하루에 먹어야 하는 양만 10수알.
먹는 양만으론 혈당 조절이 힘들어 인슐린 주사까지 맞아야 하는 상황. 뇌경색까지 겪은 그녀에게 비만은 목숨을 위협하는 무기와 다름없습니다. 여기 당뇨 6.5단계. 이거는 바이탈, 고혈압. 최고혈압 153에 99. 심각했구나.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그녀라고 다이어트 의지가 없는 건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움직이려고 운동도 하고 절식도 해봤지만 쉽지 않았죠. 단식원에 가봤죠. 다이어트 비만 클리닉 센터에 들어가서 6개월인가 1년 만에 20kg인가 25kg를 뺐어. 근데 다시 1년 만에 좀 먹고 운동 안 하니까 6kg 더 불어서 26kg 찌더라고요. 걱정하죠. 지금 안 빼면 안 된다. 살 빼라. 조금이라도 걸어라. 무릎이 아파 죽더라도 걸어야 된다. 오빠가 맨날 그래요. 생명과 직결돼 있는 비만. 혈액 내 과다한 지방은 혈관 벽에 쌓여 염증을 일으키기도 하고 혈관이 좁아지고 막히게 만들죠. 그로 인해 심뇌혈관 질환으로 이어져 생명을 위협합니다. 비만한 사람은 비만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제2형 당뇨병이나 고혈압, 이상지질 혈증의 발생이 2배 이상 증가합니다. 또한 비만인의 경우 13종류의 암에 걸릴 확률이 정상인보다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불편함 정도로 존재하지만 10년, 20년 후에는 돌이킬 수 없는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식 좀 뺏자고 줘. 진짜 짜증나 죽겠어. 진짜. 자기 때문에 다이어트가 안 되잖아. 맨날 이렇게 야식을 먹는데 어떻게 살을 빼겠어. 나도 빼고 싶다고. 좀 그만 좀 먹으라고 내 앞에서는. 나도 살 빼고 싶은데 안 빼져서 너무 죽고 싶다고. 나 몰라. 다투는 목소리의 주인공은 오지훈 씨. 며칠 후 있을 드라마 녹화를 앞두고 연습 중이었답니다. 네, 제가 약간 빅사이즈 모델 겸 연기자거든요. 제가 뚱뚱하다 보니까 배역이 이렇게 좀 살찐 연기, 그런 역할들은 매번 들어올 때 하는 역할이고 영역을 좀 넓히고 싶어가지고 살을 120kg에서 한 80kg대로 줄이기는 했는데 그래도 아직 갈 길이 너무 멀죠. 이게 일반인의 몸매가 되기에는. 연기의 폭을 넓히기 위해 지금까지 약 30kg을 감량했지만 정체기에 빠진 지훈 씨. 이게 면이 진짜 양이 작아요. 그래가지고 한 3개 정도 먹었는데 요즘에는 좀 줄여가지고 하나 반 정도? 폭식하던 습관을 고치고 식단 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데요. 원래는 이렇게 면발로만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 골뱅이랑 오이 같은 거 야채를 넣어가지고 조금 면발을 덜 먹으려는 그런 나름대로의 신경을 쓴 거죠. 30kg 감량 이후 몇 달째 몸무게는 제자리. 기약 없는 다이어트 기간이 늘어나면서 지쳐가는 요즘 과거에 나빴던 식습관이 또다시 나타나고 있어 걱정이 많습니다. 절제를 할 수 있는 음식들이 있기는 한데 이 탄수화물들은 이렇게 사진으로만 봐도 땡기는 그런 사는 낙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빠른 속도로 비빔라면 한 그릇을 해치우고 바로 이어지는 간식 시간. 제가 최애 음식. 과거보다 먹는 양은 많이 줄였다지만 아직도 자주 간식을 찾는다는데요. 믹스커피에 빵, 과자, 음료수까지 헛헛함을 달래주는 이 달콤함에서 빠져나오기가 힘들다는 지훈 씨. 여기까지 차게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누가 이렇게 안아주는 느낌이에요. 속안이 꽉 차서 포근한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포만감이 누가 위로해주는 느낌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과다한 체중 증가와 잘못된 식습관은 필연적으로 그녀에게 질병을 가져왔습니다. 살찌운 게 이제 정체가 오래되니까 당이 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현재 그녀는 당뇨와 사투 중인데요. 식후 2시간 혈당은 140 이하가 정상 수치. 하지만 200을 훌쩍 넘는 현재 상태. 원래 400
넘었었는데 지금 좀 조절해서 200대로 내려오기는 했는데 아직은 좀 안정할 수치는 아니라서. 현재는 약으로 조절이 가능하지만 언제 또 악화될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살고 있죠. 비만 인구 증가와 함께 30, 40대 젊은 당뇨 환자도 늘고 있는 추세. 비만은 당뇨병의 주요 발병 원인입니다. 비만 세포는 인슐린이 기능을 제대로 작용하지 않게 하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포도당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지방을 이용하기 때문에 체내 지방산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고 체내 지방이 잘 축적되게 되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비만과 당뇨의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이 됩니다. 앞서 만나본 두 사람 역시 비만과 당뇨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건강을 위해서라도 체중 감소와 식습관 개선이 꼭 필요한 양서정 씨와 오지훈 씨. 전문가들은 이들의 일상에서 어떤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오지훈 씨 같은 경우는 한 끼에 섭취하는 탄수화물의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이러한 가루로 내어서 뭉친 면이나 떡류는 흡수도 굉장히 빠르고 또 같은 중량이라 하더라도 뭉쳐있기 때문에 양도 많습니다. 소화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혈당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일단 양서정님 같은 경우에는 음식을 빠르게 많은 양을 섭취하는 습관이 있으시고요. 또 맵고 짠 음식이나 간이 많이 되어 있는 음식들, 이렇게 좀 자극적인 음식을 많이 드시는 것 같고, 그런 감정과 관련된 어떤 상황이나 스트레스랑 관련된 폭식을 주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을 아무리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고 허기가 계속해서 지는. 탄수화물 같은 단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뇌에서는 쾌감을 느끼게 하는 도파민이 분비되는데요. 뇌가 이것을 계속 갈구하면 중독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탄수화물 중독에서 얼마나 안전할까요? 미국의 한 유전학자가 제시한 크래커 테스트를 통해 알아보려 합니다. 당분이 없는 크래커를 씹는 도중 단맛을 느끼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는 것인데요. 그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탄수화물 중독 위험에 가까워집니다. 일반인의 경우 약 12초가 지나면 단맛을 느끼는군요. 동현이의 경우는 어떨까요? 22초. 오지훈 씨가 이어서 24초. 가장 식사량이 많았던 양서정 씨는 44초에 단맛을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 정상인 분들은 크래커를 먹었을 때 14초 내에 단맛을 느끼지만 이미 만성적으로 계속해서 단맛에 노출되는 분들,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탄수화물 중독인 분들은 그 반응이 어떻겠어요? 늦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이제 뭐 코티졸이라든지 인슐린, 이런 아밀라제 같은 탄수화물에 관련되어 있는 효소나 호르몬 등이 이제 반응이 계속해서 고농도다 보니까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탄수화물 중독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세 사람. 이들의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떨까요? 체성분 검사를 시작으로 허리둘레, 혈당 검사, 혈액 내 지방 상태를 알 수 있는 검사와 식욕 억제 호르몬 검사 등을 실시했습니다. 검사 결과 양서정 씨는 혈액 검사 대부분의 항목에서 높은 수치를 보였는데요. 특히 중성 지방이 높았습니다. 오지훈 씨 역시 높은 공복 혈당에 과다한 탄수화물 섭취로 높은 중성 지방 수치를 보였고요. 그렇다면 평소 탄수화물 섭취량이 많았던 세 사람도 유산균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전문가의 조언 아래 다이어트에 도전하기 위해 다시 한번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식사 일기장을 제가 드릴 거예요. 2주 동안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떻게 먹었는지. 오늘부터 이제 다이어트 다시 시작하시니까 건강하게 다이어트 하실 수 있도록 한 번 더 힘내시도록 할게요. 네. 파이팅! 파이팅! 저 막 열심히 한다고 막 이거보다는 그냥 어떤 룰을 좀 지켜서 그거대로 처음에는 좀 가보려고요. 정체기인 만큼 효과를 보려면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건강 개선을 위한 4주간의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전문가는 이들에게 몇 가지 과제를 제시했는데요.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을 지키고 모유 유래 유산균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날씬해져라. 4주 후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어느덧 4주가 흘렀습니다. 매일 식단 일기에 운동에 유산균 섭취까지. 세 사람의 몸엔 변화가 생겼을까요? 검사 항목은 다이어트 전과 동일. 체성분 검사를 비롯해 혈당과 혈액 상태, 렙틴 호르몬 농도를 체크해봤습니다. 동현이 한 달 동안 고생 많았어요. 네. 지난번에 비해서 체중은 400g 정도 감소를 했어요. 우리가 아직 동현이가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한 달에 한 500g 정도 체중 감소를 목표로 하거든요. 그 목표에 잘 달성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4주가 경과했을 때 노력을 많이 해주신 것 같고요. 지금 뭐 혈당 수치라든지 아니면 염증 수치 그리고 렙틴 같은 것도 조금씩은 더 개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가장 높은 결과를 기록한 양서정 씨. 무려 4.6kg을 감량했고요. 중성지방 수치도 떨어졌습니다. 당뇨로 고생하던 오지훈 씨 역시 체중 감량 성공. 더불어 혈당과 중성지방 수치도 개선됐고요. 동현이도 목표치에 근접하게 체중 감량을 했고 저밀도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아진 결과를 얻었습니다.